자, 계속해서 그 표준 입력 함수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입력 함수, 표준 입력 함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scanf 함수, scanf 함수, 그 다음에 한 글자 출력하는 getCha 함수, 그 다음에 한 글자 입력받는 getString 함수. 자, 우선 이제 앞서 마찬가지로 그 포맷 어떤 일정한 포맷에 맞춰서 입력되는 scanf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scan이라고 부르는지는 조금 이제 설명하려면 좀 긴데요. 뭐 scan이라는 말이 이렇게 긁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된 데이터를 앞에서부터 쭉 스캐닝하면서 일정한 포맷에 맞는 것들을 체크해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로 변환해서 올려준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입력 함수다, 이렇게 포맷된 입력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함수의 그 기본 포맷은 printf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scanf라는 그 함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첫 번째 인자로 컨트롤 스트링 또는 포맷 스트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자들이 쭉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컨트롤 스트링의 포맷은 앞서 그 printf에서 봤던 포맷과 거의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데, scanf는 주로 일반적인 문자나 escape sequence는 사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 서식 서식 지정자들만 가지고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rintf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후에 설명하겠지만 scan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워요. 보통 이제 입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를 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가능하면 심플한 형태로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는 인자들은 변수 자체가 아니라 변수에 주소값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왜 주소값이 들어가야지는지는 나중에 이제 그 포인터에 대해서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여기가 변수 자체가 아니라 변수에 주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하면 전혀 원하는 동작을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서식 지정자는 앞에서 우리가 printf에서 봤던 거와 이제 동일한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별로 사용하지는 않는데, 여기 앞에 이제 플래그 부분에 별표가 있으면 이제 몇 개의 입력을 무시할지를 이제 표시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width는 입력을 받을 그 문자의 최대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 length와 specifier는 합쳐서 데이터 타입, 입력받을 데이터가 인테저냐, 뭐 플로트냐, 문자냐, 문자열이냐, 뭐 등등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식 안에 뭐 공백이나 탭이나 줄 넘기기 같은 기호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정수를 입력을 받을 때는 그 스페시파이어는 뭐 D라든가 뭐 옥탈이라든가 아니면 헥사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얘를 그냥 데시멜인 경우에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canf로 %2D, %OD 이렇게 입력을 서식 지정자 썼고,
여기서 입력된 값을, 여기서 입력된 값을 number1이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여기 입력된 값을 number2라는 변수에 집어넣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가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변수의 주소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이 변수의 현재 메모리상의 주소 값을 인자로 주게 돼 있다는 부분, 이 부분 중요하다고 했죠. 자, 만약에 이런 이제 코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입력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면 요 width가 2니까 두 개까지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그 다음에 0, 그러니까 5하고 0을 받았는데 요게 D구나. 즉 10진수구나. 그래서 10진수 50으로 값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D니까 3 받고 1 받고 4 받고 2 받고 6 받아서 최대 5가지까지 받았죠. 5 받아갖고 요게 정수 10진수구나.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복잡하게 하나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다음 케이스를 보면은 그 설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스캔F로 입력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뭐 약간 실수를 하던가 해서 입력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2D인데 %2D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대 두 글자까지 받아서 우리가 인테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3을 받고 2를 받았는데 뒤에 뭐가 있지만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width를 2로 줘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3, 2 요걸 받아갖고 10진수로 바꿨으니까 넘버 1에는 31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5D를 입력을 받는데 자, 4를 받고 2를 받고 6을 받고 또 받으려고 보니까 공백이죠. 자, 공백이라는 얘기는 이제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라서 값을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첫 번째 것도 원래 원하는 값이 아니지만 두 번째 것도 원래 원하는 값이 아니죠. 그리고 이 경우에 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뭐냐면 이 50이라는 숫자가 나중에 이게 사용이 안 되고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여러분이 스캔F라든가 다른 입력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요 값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꼬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초보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문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 코드를 보시면 width를 실제로는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고 그냥 %d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캔F는 너무 잘 쓰려 그러면 너무 많은 그 컨스트레인트를 넣어갖고 정확하게 쓰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쉽게 데이터 타입 스페시파이어만 정의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정수 대신에 실수로 표현된 숫자를 넣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수 표현에서 앞부분 소수점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익스포넌트 값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정수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받고 그냥 그 값을 그냥 스캔F의 변수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은 제대로 된 값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값이 여전히 인풋 시스템에 어딘가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에 뭔가 입력을 받으려고 했을 때 걔네들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필드 폭 위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표를 쓰게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인데 실제로 입력되는 변수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개를 집어넣지만 첫 번째 거는 A에 들어가고 두 번째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내가 안 쓰겠다, 버리겠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값이
B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9가 아니라 여기 이게 78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스캔F에서 인테저 3개를 입력을 받는데 두 번째 거가 별표로 돼서 무시받는 거죠. 자, 그러면 ABC에서 요게 A로 들어갈 거고, 요거는 버려지게 되고 3은 C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요게 C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B에 들어가겠죠. B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게 A에 들어가고, 요거는 무시가 되는 거고요. 요게 요렇게 돼서 무시가 되는 거고요. 얘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B에 들어가고, 이 인자가 3개인데 얘는 실제로 값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A 값이 1이니까 1이 출력이 되고, B 값이 3이니까 3이 출력이 되고, C 값은 초기화가 안 돼 있어요. 초기화가 안 돼 있으니까 쓰레기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좀 신기하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많이 쓰는 그런 문법은 아닌데 얘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4자리 숫자를 입력을 해라라고 해놓고 얘가 멍청하게 위스를 2를 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입력이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를 받아서 x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읽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서 y에 집어넣기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고, 얘는 어디 남아있냐? 입력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개의 정수를 넣으라 그러면 %d, %d 해서 읽는데, 이 %는 여러분이 44, 66을 입력을 했지만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얘가 들어가게 돼요. 아까 남았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이제 44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순서가 이빨이 안 맞아가지고 돌아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결과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D, 4D, 3D 식으로 읽는다. 그러면 이제 3D로 읽으면 여기 남은 게 뭐였어요? 아까 44 남고 66이 남았죠? 66이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4D, 4D만큼 읽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 3D가 또 입력이 돼서 이렇게 되고 나머지 8, 9가 또 남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실 이거는 뭐 더 이상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다는 걸 캐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정수가 아니라 이제 실수 값을 입력받는 것은 앞에서 %d를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f나 뭐 %e나 %g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뭐 어떤 걸 사용해도 똑같으니까 뭐 원하는 걸 아무거나 사용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 %f를 사용합니다. 이걸 보통 대부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력 시에는 필드폭 명세를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수와는 좀 다르게 실수는 우리가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게 소수점 몇 자짜리 뭐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뭔가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그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수가 입력에서는 우리가 with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력받을 변수의 타입이 플로트형이면 %LD라고 반드시 L자를 랭스 필드를 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플로트인 경우는 그냥 %F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로트 하나랑 더블 하나를 입력을 받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f, %lf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플로트, 두 번째는 더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플로트 xy와 더블 pq를 정의했고 그 값을 우리가 입력받는데 f로 하든 뭐 2로 하든 똑같다고 했죠. 자, 그래서 실수 두 개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맞춰서 여기는 뭐 부동소 수점으로 했고 얘는 뭐 과학 노테이션으로 했지만 뭐 이거는 뭐 바꿔서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해보니까 12.3456이 나오고 0.1750이 나왔다. 정상적으로 잘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PQ는 더블이니까 입력받을 때 LF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입력은 F로 받았지만 부동소 수점으로 받았지만 원하면 이렇게 그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으로 출력을 해도 되고요. 이거는 표현하는 방법이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은 뭐 부동소 수점 표현이든 뭐 사이언티픽 표현이든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표현은 둘 다 사이언티픽 표현이기 때문에 상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캔앱을 사용해서 우리가 문자를 하나 입력을 받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입력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요 경우는 살짝 이제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우리가 %C를 사용해서 여기 보면 C죠. C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문자를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15개의 문자를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name이라는 여기는 이제 여러분 아직 안 배운 건데요. 문자열, 그러니까 어레이인데 어레이라고 부르는 건데 문자들이 있는 쭈루룩 있는 어레이인데 여기다 저장을 한다 이러는 거고요. 자, 그래서 15개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고 특이하게 이제 문자를 캐릭터를 스페시파이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요게 이제 %D로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넘버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지금 딱 15개죠. 15개가 name1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넘버가 출력이 되고 name1이 출력이 됐죠. 사실은 요거는 지금 약간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그냥 요 경우는 요번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입력을 받는 것도 이제 %D와 %S로 받는 거죠. 이게 가장 사실은 요건 좀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고요. 요건 사실은 조금 보통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고 우리 보통은 사실은 이렇게 받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는 2를 정수값을 받았고 두 번째는 스트링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스캔F에서 %S를 해서 문자열을 받으면 어디까지가 하나의 문자열로 보냐면 스페이스 문자 줄바꾸기나 스페이스나 탭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요 전까지를 하나의 문자열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한 사람은 뉴욕이라는 요거를 하나의 문자열로 생각하고 입력을 했겠지만 스캔F 입장에서는 이 앞에 있는 new 하나가 문자열이고 욕 하나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앞에 거만 받아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출력을 하면 받은 걸 출력을 하면 2는 정상적으로 나왔지만 두 번째는 앞에 거만 받고 요거는 지금 어떻게 있어요? 입력 시스템에 어딘가에 저장되고 아직 사용이 안 돼서 남아 있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똑같이 입력을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자,
아, 그 scanf에서 %d니까 이 정수를 입력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근데 점수를 입력을 받고 싶어 하는데 지금 그 인풋 시스템에는 요크라는 정수로 컨버팅 할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바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에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상한 결과가 출력이 되고 어, 아, 그렇죠. 여기서 이상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지금 뒤에 나온 케이스는 어, 조금 잘못된 요글에 넣었고요. 넣는 것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어, 음,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혀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고 프로그램을 출력을 하면 자, 여기 뒷부분이 살짝 어디서 사라졌는데 여기 출력을 하면 요 넘버 값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값이 앞에서 사용했던 그 값이 그냥 나올 거고요. 네임3는 지금 제대로 된 값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쓰레기 값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잘못된 케이스고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scanf의 %s는 공백 문자가 있으면 거기 앞까지를 끊어서 하나의 문자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하이폰 같은 걸 넣으면 요거 전체를 하나의 문자열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이렇게 가능하다. 요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요거 뉴욕을 쓰는데 하이폰을 넣고서 사용할 사람들은 거의 없죠. 자, 이런 걸 이제 해결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다음에 배울 get string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계획 문자 엔터를 칠 때까지 그 줄 전체를 문자열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입력을 받는데 입력받을 문자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0부터 뭐 5까지만 받겠다, 뭐 아니면 알파벳 뭐 A에서 뭐 G까지만 받겠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선택적으로 이제 하도록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조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기엔 조금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printf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입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처럼 scanf도 뭐 앞에서도 우리가 이그젠플에서도 봤듯이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서식 지정자를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쌍따옴표가 빠졌네요. 여기 아니라 여기 빠졌네요. 여기 빠졌고, 그래서 첫 번째 그 정수를 A에다 집어넣고, 두 번째 받은 실수를 B에다 집어넣고, 세 번째 문자열을 name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입력을 여기에 잘 이쁘게 잘 맞춰서 20, 150.25 모터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정수 좋았어 A,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 좋았어 B, 다음에 문자열 오케이 이렇게 받겠지만, 그죠? 예.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을 안 하고 뭔가 실수를 해서 이 두 개를 바꿨었다. 이럴 경우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를 잘못해서.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요거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A에 정상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실수를 받아야 되는데 M으로 시작하는 실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바로 scanf는 아예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그만두게 됩니다. 자, 그만두면서 그 중간에 그만뒀다는 결과, 그 사실을 어떤 식으로 알려주냐면, scanf가 이게 함수가 실행이 되고 나면
리턴 값이 있는데 그 리턴 값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몇 개의 변수를 받아들였다, 몇 개의 값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 위에 같은 경우는 3개를 받아들였으니까 리턴 값이 3이 되는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받아들이고 두 번째 실패를 했기 때문에 1이 리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입력받으려고 하는 게 3개인데 그거하고 똑같이 3개 스캔F의 리턴 값이 3이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3이 아니고 그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이거 뭐 잘못됐구나 라고 그 잘못된 것까지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잘못된 걸 알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뭐 쉽진 않지만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d, %f, %c로 입력을 했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는 어떻게 입력을 했냐? 잘 입력을 했어요. 그쵸? 정수, 실수, 문자. 자, 그래서 출력도 정상적으로 됐고, 그죠? 정상적으로 됐다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하는데 23, 79, 9 넣었는데 얘도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78이라는 그 정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78이라는 걸 실수로 바꾸는 거 정도는 스캔F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라는 건 숫자처럼 보일지만 9라는 문자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자, 요거는 정수로 잘 입력을 받았지만 요거는 실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리턴 값이 얼마 나오겠어요? 리턴 값이 스캔F의 리턴 값이 1이 나옵니다. 자, 2하고 3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같지가 않죠. 그러면 if else문 아직 안 배웠지만 요 else문으로 가서 error input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캔F의 사용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첫 번째로 인자는 변수에 대한 주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수인 경우는 주소 연산자인 암퍼센트를 앞에다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이거 시험에 꼭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제어 문자열에 포함된 서식 지정은 입력 데이터 형식과 순서가 완전히 일치돼야 됩니다. 그게 일치가 안 되면 중간에 빠져나오고 성공한 개수만 리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입력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공백으로 분리되고 할당될 변수들의 순서가 일치해야 된다. 두 번째랑 비슷한 얘기인데 그것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사용하려면 별로 제가 레코멘드 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 데이터 필드 명세표를 사용하려면 입력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주어져야 된다. 그렇죠? 저게 짧으면 중간에 그 읽다가 거기서 잘라가지고 데이터 변환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스캔F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면 성공적으로 입력된 그 값들만 리턴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익히지 않은 데이터가 여전히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입력 시스템에 버퍼로 남아서 다음번에 스캔F를 사용을 하거나 다른 입력 함수를 사용했을 때 그때 가서 읽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꼬이기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스캔F를 사용하면 좀 예상하지 않은 에러가 하나 더 발생할 겁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발생할 건데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요건 무슨 뜻이냐면 scanf 함수가 아까 주소 값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변수의 주소 값을 가르쳐 줘 갖고 사용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그 바이러스 그 인터넷 바이러스가
그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어떤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하지 말고 이제 다른 함수를 사용을 하라라고 레코멘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scanf 언더바 s를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표준 C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scanf 언더바 s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scanf를 그냥 쭉 사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설정에 가셔서 C++ 전처리에 가시면, 여기 전처리기에 가시면 여기 전처리기 정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뭘 추가하시면 되냐면 언더바 crt security no warning이라는 요거를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집어넣으시면 그 다음에 컴파일 하게 되면 요런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혹시 자세한 거를 원하시면 인터넷으로 요걸 검색을 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저기 링크를 선택해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printf 배울 때 우리가 put차, putstring 배웠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scanf에 대응하는 get차와 getString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 글자를 입력하는 거고, 한 문자열을 입력을 받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scanf가 %s로 입력을 받으면 중간에 공백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딱 끊어가지고 그거를 거기까지 이제 입력을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실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getString 함수는 그런 문제를 좀 완화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희준이라는 그러니까 성하고 이름을 이제 입력을 했을 때 scanf로 입력을 하려면 요거를 따로따로 두 개의 문자열로 입력을 받아야 되지만, 만약에 getString으로 입력을 받으면 요 안희준이라는 이 전체를 엔터 값이 들어가기 전까지를 하나의 문자열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get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인자가 없고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값이 여기 리턴 값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앞에서 get차와 put차를 사용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get차, put차를 보는 케이스는 아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y를 치거나 n을 치면 그거를 get차 함수로 입력을 받아서 그 값이 캐피탈이나 small y면 뭐 이걸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끝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 scanf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꼬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방법은 이 f+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현재 그 가지고 있는 입력 버퍼를 깨끗하게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리셋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서 입력을 받으면 기존에 내가 읽다가 만 데이터들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scanf나 get차 함수 같은 걸 사용했을 때 문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를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처리하는 이제 그 함수들이 있어요. 문자들의 특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함수들이 있는데, 어려운 함수는 아니고요. 자,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이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ctype.h라는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려면 include ctype.h를 사용을 해서 써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is 어쩌고저쩌고 하는 함수들이 있죠. 이 함수들은 뭘 하는 거냐면 이 입력받은 요 c라는 문자가 해당된 종류의 문자 타입인지를 보는 겁니다. is 알파 뉴는 뭐냐면 알파벳이거나 numeric이냐라는 걸, 숫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is 알파면 이게 알파벳이냐라는 물어보는 거고, digit이면 이게 숫자냐 물어보는 거고, is row는 소문자냐, is print는 이게 프린트가 가능한 문자냐, 그 다음에 is function은 이건 구두점이냐, 그 다음에 스페이스나 탭이나 그 다음에 뉴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냐, 그 다음에 upper,
대문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함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살짝 빠졌는데 이렇게 이제 그 타입을 물어보는 함수도 있지만 어떤 게 있냐면 이 to로 시작하는 함수가 있어요. to로 시작하는 거. to로 시작하는 함수는 뭐냐면 문자 타입을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대문자에서 소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toUpper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소문자는 대문자로, 대문자는 그대로 이렇게 그 리턴을 하고요. toRow 하게 되면 대문자를 소문자로, 소문자는 그대로 리턴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여주는 간단한 이제 재미난 이그젬플은 여러분들이 소문자를 입력을 하면 대문자로 바꿔주고 대문자를 입력하면 소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이제 좀 청개구리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자, 일단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 보면 이제 get차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나 받죠. 자, 입력을 받고 그것이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를 확인합니다. 소문자인지 확인한 다음에 물론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체크할 거는 이게 뭐 뉴메릭이냐 뭐 프린터블이냐 뭐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거 체크를 안 했네요. 그래서 그냥 일단 로우냐 체크를 해서 소문자면 대문자로 바꿔서 다시 푸차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소문자가 아니면 사실은 소문자가 아니라고 다 대문자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뭘 체크를 했어야 되냐면 is 알파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알파벳인지는 먼저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거를 살짝 빠뜨렸네요. 그래서 좌우간 알파벳이 들어왔다고 치고 로우가 아니면 대문자니까 그거를 대문자를 to row 함수를 이용해서 소문자로 바꿔서 출력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약 부분도 뭐 앞에서 얘기한 것들의 반복인데 여러분들 한번 쭉 잘 읽어보시고요. 사례 연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